안녕하세요. 불황으로 한참 골머리를 썩었던 60대 건축업자입니다. 요즘 취소는 물가 불황으로 인해 저 같은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더군요. 모쪼록 빨리 경제가 안정되어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는 요즘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제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당시 사건에 대해 기억을 되짚어 사연을 이야기해 나가보려고 해요. 저는 군다이 지방의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그곳으로 이주하셨죠. 평생 살던 터를 떠나기 싫었건만내 조부모님께서 마을 사람들 돈을 전부 떼어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자식 아버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였다.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돈을 갚으려고 했었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지. 결국 우린 그 동네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근 곳이라는 게요. 어머니는 마을로 이사올 당시를 떠올릴 때면 서글픈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렇게 가진 돈 한 푼 없이 이 마을로 흘러들어온 우리 가족은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견뎌내야 했어요.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으려 겨우 빌린 돈은 턱없이 작았고 당장 수입이 없어 어머니는 각종 허들의 일과 산파의 도우미 일을 시작하셨죠. 그런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 마을 어른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본인들도 살림이 넉넉지 않으셨을 텐데 대구 온 저와 여동생을 불러 밥을 먹여주셨고 아버지께 자신들의 농사 일을 떼어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저희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주기도 하셨죠. 게다가 마을 유지 어르신께서는 힘든 우리 집에 한동안 후원을 해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뒤 저희 부모님은 자신들 또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과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갚아가려고 노력하죠. 이후 여동생은 중매를 통해 서울로 시집을 갔고 저는 동양 사람이던 아내를 만나 건축일을 시작한 후에도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며 부모님을 모셨어요. 이후 제가 막달과 두 아들을 낳고 키우는 사이 부모님은 빠르게 연로해지셨죠. 어머니는 저희 막내 아들이 5살 때 일찍이 병원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결국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으시고 직전에도 평생 제게 하셨던 당부를 잊지 않으시더군요. 널 이렇게 번듯하게 키우고 자식까지 보게 한 건 바로 이웃들이다. 항상 이웃들과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려무나 수많은 품이 반드시 너에게 행복으로 돌아올게. 야, 아버지의 유지이지만 저 또한 마을 어른들의 도움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제 일과 별개로 시간을 내서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장씨 할머니께서는 이번 장마 때 지붕에서 누수가 심했다고 하셨죠. 근데 돈 없다고 사람 안 부르셨다면 제가 이번 주말에 들러서 지붕 손 좀 봐드릴게요. 박씨, 이번에 어머님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며 나한테 맡기라는 말 안 했더니 내가 먼저 가서 견적 좀 봐줄게. 다른 업자들한테 봐 있으면 안 되잖아. 자네, 요즘 처가 사정 때문에 형편이 많이 어렵다며 사람들은 제게 고맙다며 작은 사례라도 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마을에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일이니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손을 치고 했죠. 동생, 혹시 집에 있나? 우리 돼지 축사 뒤편도 좀 손봐줄 수 있겠어? 이게 업자를 부르자니 일이 너무 작고 또 가만두자니 새들이 너무 작아서 손을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보수는 충분히 암세. 우리 마을엔 부모님께 물려받은 큰 돼지 축사를 운영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용해서 부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을 정도로 형님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었죠.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마을로 부모님과 이사 온 분이라 크게 친분은 없었는데 그래도 오며 가며 인사할 정도의 안면은 있었어요. 그 형님, 내 부모님도 처음에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돼지 농장을 시작하셨다는데 그때 유지 어르신이 형님, 내 부모님께도 도움을 주셨던 모양이더군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형님의 부모님 말씀을 따라 지역기관에 기부도 하고 가끔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회관 행사에 형수님과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비록 약간 잘난 척하는 면모가 있어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는 가끔씩 형님의 부탁을 들어요. 주었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긴 했지만 같은 마을 사람이니 거의 재료값만 받는 수준으로 말이죠. 딸이 대학을 들어간 후 우리 가족은 조금 떨어진 시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사업체를 차리며 사무실을 그쪽에 얻었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한 후 사업을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살던 마을에 놀러갈 일이 통 없더군요. 가끔씩 이장님을 통해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들을 때만 잠깐씩 마을에 들렀을 뿐, 자식들 공부시키다 돈 벌려 아주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죠. 수많은 노력 끝에 저는 크진 않아도 직원을 7에서 10명 정도 둔 작은 건축회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우리가 원래 살던 마을이 속한 면사무소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로 상경을 했고요. 제 딸은 나이 33세 결혼을 하겠다며 군청 직원이라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그 예비 사의 얼굴이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자네, 혹시 아버님이 돼지 축사를 크게 운영하시고 안 나네요? 맞습니다. 아버님,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돼지 농장 하던 집 큰 아들입니다. 아버님 함자가 김정자 한자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사에는 바로 그 돼지 농장을 하던 님의 큰 아들이라고, 같은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제 딸과 예비사이는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다가 인연을 맺었다. 그래 기억나네. 내가 이사 온 뒤론 형님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형님께서 잘 지내시나? 자네 모친께서도 조부모님께서 안녕하시고 저희 부모님께선 잘 계시고 할머니는 7년 전에 할아버지께선 2년 전에 병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비사이는 집을 나와 일하던 군천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더군요. 둘째인 남동생이 되지. 농장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막내 여동생이 다른 지방으로 독립하여 나가 살고 있다며 자신의 집 근황을 알려주었어요. 딸아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양가 집안이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했고 사돈 형부가 딸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이후 상견례를 하며 이젠 사돈이 될 형님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새 돼지 농장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형님 부부는 옷차림이 훨씬 다르게 변해 있었어요. 명품 옷과 구두, 고가의 손목시계, 고가 브랜드의 제품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형님이 자랑스럽게 고급 브랜드 시계라면서 보여주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죠. 또한 고급 외제 자동차를 끌고 오고 있어서 형님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것들을 모두 유지하고 살만한 형편이 된다면야 자랑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 딸이 가난한 시댁에 시집을 가는 것보단 훨씬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은 끝이 났고 저와 형님은 정식으로 사돈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과의 사이는 결혼한 이후 사이가 일하던 군천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이듬해엔 예쁜 손녀까지 낳았죠. 그런데 형편이 여유로운 줄 알았던 사돈 댁은 생각보다 자기 자식에게 인색하게 굴더니 처음 결혼할 때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한다며 집이며 혼수 비용 등 결혼 자금을 일절 보태주지 않더니 나중엔 우리 딸이 소녀를 낳았을 때도 그 흔한 아기 신발 하나 사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는 딸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손녀를 낳을 땐 산후 조립 비용과 아기 침대 등 아기 용품을 한가득 사다 줬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는 게 중요하다지만 자기들 명품은 그렇게 자랑하던 양반들이 자식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인색하게구나 싶어서 솔직히 마음이 조금 언짢아 있죠. 나중에는 딸이 잠든 손녀를 안고 시댁에 들어갔다가 지금 유모차 사달라고 시위하는 거냐며 이상한 타박을 들었다는 말까지 듣고 귀가 차더라고요. 결혼해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자식들이 바로 호로 자식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사위는 사돈 댁에 언짢아하는 저와 아내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죄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저희 부모님이 대체 왜 저러시는 모르겠어요. 사실 두 분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엔 욕심과 허세가 있긴 하셔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주 나뉘어도 베풀기도 하고 자식들에게도 평범한 부모님이었다. 돌아가시고 나선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 가세요. 창피하지만
아마 아버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재산을 다 물려주지 않으셨으니 유산 때문에 할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던 것 같네요. 제가 정말 수양이 두 분도 별면목이 없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본색을 드러낸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사위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에는 우리 딸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뚝뚝 떨구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됐어. 그만 죄송해 하게. 자네 마음도 영말이 아니겠구나. 자,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나랑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하고 가게. 괜찮은 시부모 자리에 딸을 보냈다고 생각했건만 일이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딸 내외에게 일절 지원을 안 해줬다 뿐이지. 그렇다고 사들이 저희 딸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기에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기도 애매하더군요. 대신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녀 육가 용품도 사주고 가끔 용돈도 챙겨주는 등 딸아이 부부를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반면 사돈 때는 점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아졌고 딸 사이는 점차 명절과 사돈의 생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서로 왕래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딸이 시집을 간 지도 5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한 후 집에서 약주를 한잔하고 있던 전 휴대전화 액정에 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딸아이의 결혼 초반 이후 직접 통화한 건 처음인지라 굉장히 의외였죠. 게다가 그동안 좋지 않은 소리만 계속 들어서인지 썩 반갑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사돈이 전화를 건 용건은 더더욱 예상 외였어요. 돈이요, 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 사돈 우리 돼지 축사 있죠. 이번에 그 축사를 좀 증설할까 하는데 요새 우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말이에요. 사돈네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부탁하는 게 너무 미안하긴 한데 우리 축사 증설 좀 저렴하게 맡아주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 정말 염치 없는가 하는데 정말 요새 사정이 힘들어서 그럽니다. 내가 돈 없다 소리하기 민망해서 애들한테 말은 차마 못했는데요. 몇 년간 자꾸만 돼지들이 폐사해 정말 사정이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돼지들 살리고 농장 유진해야 하니까. 그동안 우리 며느리가 소녀 나왔을 때도 조리원 비용도 못 대줬고 소녀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 겁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공간이 넓어야 돼지들이 더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축사를 늘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요? 사돈의 말을 들어보니 사위와 딸에게 들었던 말과는 다르게 정말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더군요.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이라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지라 저는 살짝 마음이 약해졌어요. 사실 저도 요새 인건비다 자재비 다 많이 올라서 다른 데서 못 받은 미수금이 많아서 칩니다. 다른 데보다야 저렴하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도 사정이 사정인지 그렇게 저렴하게는 못 해드립니다. 아이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돈께 어련히 알아서 잘 견적 내주시려고 하고 전 절대로 줘야 할 돈 안 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돈도 아시잖아요. 당시 저도 사정이 썩 좋지 않았던 터라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딸 시댁일이라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예전에 제게 일을 부탁할 때도 돈 문제는 확실히 했던 사람이니 노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밀린 미수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일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기도 했고요. 고맙습니다. 사돈 수육도 하고 문어도 삶아서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렸으니 오늘 일이 끝나면 저랑 산삼으로 보양 좀 하고 가시지요. 사돈은 제게 정말 고마웠던 모양인지 제가 견적을 내려간 날 저에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저녁을 대접해 주더군요. 게다가 집에 갈 땐 제 손에 귀한 완도 전복을 들려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딸에게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인색한 양반들이 제게 정말 고마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인색함이 정말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왔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완화되는군요. 그런데 사돈은 공사 일정이 다가오는데도 선불을 주기로 한 착수금을 보내지 않더군요. 제가 전화로 언제 돈을 보낼 수 있냐고 물어보니 사돈은 거의 애걸복걸하다시피 제게 이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사돈. 제가 다른 지방에 가지고 있던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기로 한 사람이 잠깐 해외 나갔다 올 일이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신호는 확실한 것 같으니 그 사람한테 돈 받으면 당장 보내드리리다. 그러고 보니 일전에 사위에게 지방에 있다던 땅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더군요. 그 생각이 떠오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돈을 믿고 우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마 사돈 사이에다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이 몇인데 돈을 떼어 먹겠거니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저는 공사가 끝난 뒤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약 1억 정도 나온 견적을 최대한 마진이 남지 않은 선에서 7천만 원까지 줄여서 공사 대금을 책정했습니다. 사돈 또한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작성했고, 저는 사돈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딸과 사이에게 사돈에게 일을 의뢰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돈을 받게 되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을 들여 공사를 끝마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사돈은 7천만 원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더군요. 미안합니다. 사돈 그 사람이 해외 출장 일정이 계속 길어지는 모양이에요. 내가 받아둔 담보가 있으니까 때 먹힐 염려 없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 사람 한국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합니다. 사돈 가뜩이나 미수금이 밀린 마당에 사료증설 때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를 다 합하니 아주 제가 죽을 노릇이네요. 처음엔 사돈도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사정을 설명하더군요. 그런 사돈에게 무턱대고 윽박지를 수도 없어 저는 빨리 부탁한다는 말만 하곤 사돈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계속해서 제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않았고 계속되는 저희 최근의 마지막 석 달째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거참. 되게 보채시네. 아니, 사돈, 이렇게 된 거 그냥 사돈끼리 품앗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품앗이 아뇨. 사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미수들 많아서 저도 사정이 어렵다고요. 돈 문제는 확실히 해주신다더니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자요. 까놓고 말해서 사돈이 옛날엔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무상으로 막 도와주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저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그런 가족한테 돈을 받으려고요. 내가 나중에 다시 축사 좀 잘 되면 그때 섭섭하지 않게 좀 챙겨드리리다. 팔면 당장 사돈께 돈 드리려고 했던 그 지방 땅을 글쎄 그 사람이 결국에 못 사겠다고 해서 못 팔게 됐어요. 나도 피해자라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그럼 줄 수 있는 돈이라도 우선 주십시오. 사돈 저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우선 회사가 버텨야 다음 일을 맡아서 다른 돈을 벌어드리죠. 아쎄, 저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남은 현금 탈탈 털어서 돼지들을 더 사들였더니 나도 수중에 남은 돈이 없습니다.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꼭 드린다, 잖아요. 저도 지금 먹고 죽을 해도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땅 파서 드리니까 가족끼리 이해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전 그렇게 알고 끊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돈 황당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겨우 충당하고 있는 마당에 7천만 원을 한 푼도 못 주겠다고 잡았대 버리니 미치고 팔짝 둘 노릇이었죠. 요즘 다들 사정이 어렵다 보니 제가 소송을 걸었어도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있던 터라 눈앞이 정말 깜깜했는데. 맞아요.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다 거짓말.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돈지간에 내가 소송까지 걸어야 하는지 대체 어찌 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소송을 걸었다가 진짜로 갑자기 땅이 안 팔려서 사돈도 난처한 상황이면 어떡해? 이래서 가족끼리 돈으로 엮기 좋은 아니랬는데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잔뜩 화가 난 딸이 사위 함께 저희 집에 들이닥친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까 나한테 전화를 해준 말 사실이야. 정말 아버님이 아빠한테 축사증설 일 맡기곤 돈을 한 푼도 안 줬다고 비몽사몽 잠에서 깨며 들어보니 제가 술래 취해 잠든 사이 아내가 딸에게 자초지정을 말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니까 아휴. 내가 진짜 옆에서 보는데 속 이상해서 볼 수가 없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다. 김서방, 자네 아버지 정말이 사정이 어려우신가요?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입을 싹 다 끄디나. 자네 장인, 소주 한 병도 제대로 못 먹는 양반이 소주를 3병이나 먹고 물까지 흘리며 잠에 들었네. 저 양반 그래도 자기 사돈 일이라고 3천만 원이나 견적도 싸게 내주면서 남는 거 없이 그 일을 맡아줬어. 그러면 사람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내일 줄 것 아닌가? 내 말이 틀렸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두 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왜 엄한 우리 사위 잡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위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다른 거실로 나온 저를 보자마자 제게 달려와 화가 난 목소리로 퇴근했어. 아빠. 아버님이 그런 일을 맡겼을 때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아난 그냥 예전에도 사돈이 일을 맡기면 돈에 관해선 확실하게 처리하던 사람이라 믿었던 거다. 그리고 들어보니까요. 몇 년 새 사돈 내가 정말로 농장 사정이 별로 안 좋았대. 그래서 가족된 사이로 좀 도와주고 싶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고용하고 부여되면서 자기들은 일본이며 동남아로 여행 다니고 계속 명품까지 사들이게요. 이번에 아버님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외제차까지 새로 뽑으셨다고. 자식한테 유모차나 사주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니 사돈인 아빠한테 돈 안 주려고 딱 봐도 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 봐라, 저 봐. 내가 뭘 했어요? 그 양반 사정 어렵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 양반이 당신 착한 마음을 아니까 순전히 당신을 이용해 먹은 거라고. 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은 것 같아. 나중에는 수치스러움이 그지 밀려오더군요. 나는 내가 멍청했다. 내가 아주 바보였어.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사돈을 믿으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정말이면 당장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는데 시일이 걸릴 텐데. 당장 대출군과 직원들 인건비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이야. 이대로 또다시 더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돈을 벌어들이려면 다른 일감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 자재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 정말 눈앞이 깜깜했는데. 그런데 그때 분노로 눈이 이글거리던 딸이 제게 이러더군요. 있어 보세요, 아빠. 그 돈 제가 받아다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돈도 받고 복수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아빠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 아무리 얘 아빠 아버지라도 저 못 참아요. 당신 아버지라고 나 말릴 생각이면 나랑 당장 이혼날 각오해. 알았어?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 돈을, 그것도 그 큰 돈을 떼어 먹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럴 생각 추워도 없어.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왜 자꾸 최악인 인간처럼 변해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위는 저를 붙잡고 굉장히 서럽게 울더라고요. 어쩌다 이 착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바람이 되게 된 건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돈이 참으로 스럽더군요. 딸은 한참 뒤에야 손녀와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딸과 사위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딱 열흘 뒤 되든 바깥 사돈이 제게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옆에는 제 딸과 사돈이 함께 말입니다. 사돈,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공사대금은 당장 줄 테니 제발 우리 며느리 화 좀 풀어주세요. 예, 그것도 대뜸 저희 집에 오자마자 무릎까지 꿇고 제게 싹싹 빌더 제 딸과 자신의 아들이 옆에 있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의아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는데 딸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흥하고 끼더니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좀 알아보니까 우리 면사무소에 접수된 시댁돼지 축사에 대한 악취 관련 민원이 몇 건 있더라고요. 제 업무가 아니니까 몰랐죠. 그런데 며칠 전에 담당 직원이 제게 귀뜸을 해주었거든요. 면사무소에 접수된 군청에 대한 민원 때문에 우리 시댁 축사 악취 문제로 몇 번 군청에서 조사를 나갔었는데 점검 전에 사정을 고지미리 해서 그런지 문제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 안 됐다고 말해주는데 바로 얼마 뒤에 아버님이 아빠 돈을 떼어 먹었다는 얘기 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장님 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다시 민원을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날 한시에 단체 민원을 넣으면 군청에서 문제를 작게 처리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장님께서 우리 면장님이 마을 일을 상의하느라 자주 오시곤 했거든요. 그리곤 혹시 몰라서 며칠 전에 남편이랑 시댁 가서 축사 이곳저곳을 다 찍어왔어요. 그땐 점검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거니까요. 저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군청에서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면 알 수도 있으니 남편이 그쪽 부서 직원한테 사진을 보여주며 부탁했어요. 축사 악취 관련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니 이 사진들을 토대로 불시 단속을 나가줄 수 있냐고요. 다행히 그 사진이 도움이 되었어요. 되긴 했는지 그쪽 부서에서 불시 점검을 나가라요. 단속의 사전 고지가 꼭 의무는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제 딸은 치밀하게 준비해 사돈의 양돈장에 불시 단속을 내보냈더니 입속을 챙기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에게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줬던 겁니다. 그동안은 사전 고지 후 준비된 상태에서 단속을 맞았던 터라 거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점검만 받았던 거죠. 게다가 그때 축사의 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수에 비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던 사실 또한 적발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취업 비자를 받은 노동자들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이 있던 겁니다. 갈 곳 없고 돈 벌 길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사돈이 불법 고용해 최저임금에 반해 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학대까지 하며 부려먹었던 거죠. 게다가 정식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또한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월급을 밀려주고 욕설과 학대를 해대며 엄청난 갑질을 일삼았다고 그들이 털어놓았다고 하네요. 사돈, 내가 그 공사 대금 7천만 원 지금 당장 드리리다. 내가 사돈이 은행에 같이 가서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따님한테 저 좀 한 번만 봐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돈 드리고 사돈께 용서를 빌면 따님하고 제 아들이 윗선에 말해서 제 행정처분과 불법 체류자 고용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했어요. 이장님이 사돈이 친하고 이장님이 군수님이랑도 아는 사이니 군수님께 말씀드리면 이 정도 일은 자신들과 윗사람들 선에서 덮어줄 수 있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럼 몹쓸 거짓말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제가 그만 욕심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장님과 친분이 있고 이장님이 군수님과 안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런 위법적인 일을 그냥 덮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은 저에게만 보이게 눈을 찡그려 보이더군요. 그리고 모양으로만 채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고 말하는데요. 사위도 슬쩍 제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요. 그걸 보니 딸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사돈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주기로 한 돈만 돌려주시면 저도 마음을 풀도록 하죠. 하지만 사돈,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네요. 사람의 호의를 이용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도 말대로 남도 아닌 가족 사이의 말이에요. 이번 일이요. 끝나면 우린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일 없게 앞으로는 불법으로 분교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럼요. 제가 전부 사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사돈은 저와 딸 그리고 사위 함께 은행으로 가서 7천만 원 전액을 즉시 제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 돈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돈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저에게 거짓말을 해댔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어머어마, 그럼 이제 약속대로 이장이랑 같이 군수 잘 말해주는 거지? 응,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사돈은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차한 표정으로 말이죠. 저 또한 딸이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궁금해 딸을 쳐다봤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요. 일개면사 무수한 군청 직원인 저랑 남편이 그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힘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라밥 먹는 공무원이 자기 쌓인 일로 그런 힘을 쓰겠어요? 뭐야? 그럼 너랑 이놈이랑 그리고 이장 놈이 한 말은 다 뭐란 말이야? 너희는 몰라도 분명 이장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서 자기도 군수 친하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이장님이 군수님이랑 친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친분이 있으니 힘을 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설마 너희들 지금 다 한 통 속으로 짜고 나물 먹인 거야? 이장님은 모르겠고, 저랑 남편은 작정하고 거짓말한 거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 제 딸은 사위와 이장님과 함께 작정하고 사돈을 속였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을 수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두 아이뿐 아니라 이장님까지 합세했다며 급한 마음에 속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딸의 말을 들은 사돈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제 딸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걸 재빨리 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이였죠. 사돈과 제 딸은 그런 사위를 사회에 두고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저리 안 꺼져, 이놈아. 이것들이 지금 사람을 가지고 놀라. 공무원이란 놈들이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 거야? 저는 공무원이지만 그 전에 저희 아빠 딸이에요. 아버님이 먼저 저희 아빠 상대로 작정하고 사기친 거 아닌가요? 사돈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아버님도 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거짓말 못할 건 또 뭐예요? 사기엔 사기, 거짓말엔 거짓말로 답해주는 게인지. 상정이 뭐야? 야, 내 돈 내놔. 사돈, 아니 동생아, 딸자식 교육 한번 잘 켰어. 이게 사돈 대접 좀 해주니까 사람을 아주 물로 봤지. 내가 너희 다 가만 안 둬?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정말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취해지는 거예요? 왜 저희 장인 어른에게 아직 그런 짓을 해서 제가 차마 얼굴을 못 들게 만드시냐고. 전 이제 정말 아버지가 끔찍해요. 끔찍해. 이게 배 따시게 밥 먹이고 키워놨더니 자기 장인을 면지 아버지 물 먹여 이 고야노. 아, 여보, 실랑이를 하던 사돈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자기 아들의 뺨을 내려쳐 버리더군요. 놀란 제 딸은 얼른 달려가 사위의 얼굴을 살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사돈은 이젠 저를 바라보며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내 돈 내놔, 김경씨. 뭐, 김경씨? 이제 막 나가자는 거요? 그래요, 형님. 아니, 김동영씨, 내가 그 돈을 왜 줘? 정당하게 일하고 받아야 했던 내 돈인데 법적으로 당연히 내가 받아 했던 돈이라고. 사람이 곱게 나이를 먹어야지.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나진 거요? 아니면 원래 이토록 못난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발 불쌍한 우리 사위를 생각해라도 정신 좀 차리시. 이게 그래도 뭐 치려고 쳐봐. 어디 당신 지금 물어야 할 벌금만 해도 엄청나지. 거기다가 폭행죄로 합의금이나 벌금까지 또 물어볼 테요. 제가 돈 이야기를 들먹이자 사돈은 덤벼들지도 못하고 눈에 핏대가 서도록 씩씩 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거의 눈물까지 핑도 얼굴로 뒤돌아서서 그 자리 벗어나 버렸죠. 천벌 받을 놈들, 내 돈 피 같은 내 돈, 너희 둘은 더 이상 내 며느리랑 아들도 아니야? 우리 집에 2번 다시 신할 생각도 하지 마. 그게 제가 본 사돈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게 된 사이는 제 손을 잡고 아주 꺼이꺼이 울더군요.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장인 너은 이젠 2번 다신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사위는 정말 3살 먹은 어린애처럼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남편이 울자 자신 또한 서러워졌다며 함께 울었죠.
저 또한 두 아이의 그런 모습에 미안함이 북받쳐올라 여전히 마주잡은 사회의 손을 연신 쓰다듬으며 느꼈어요.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내가 미령, 곰탱이 그런 일을 당해 자네와 내 딸 마음을 아프게 했네.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딸의 기지에 저는 당장 받지 못하고 긴 싸움을 할 뻔한 공사대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것에 대한 벌금과 가축분법 위반으로 인한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했어요. 돼지가 3,000마리 되는 큰 규모의 축사에서 불법 매출한 요양도 엄청나고 그만큼 과징금의 액수도 늘어났던 거죠. 게다가 불법 체류자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을 당해 몇 명이나 되는 일손까지 이러 한동안 고생을 꽤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이장님은 저에게 돈은 잘 돌려받았냐면 전화를 주셨습니다. 덕분에요, 이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딸과 사위와 함께 그런 거짓말을 해줄 생각을 하신 겁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돼지농장 김씨한테 욕을 한 바가지 먹었네. 그래도 자기가 어쩔 텐가? 난 손을 써준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군수와 친분이 있다 정도만 말했던 건데 내가 이장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놈이 자네한테 한 일을 듣고 나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네. 자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한 그놈에게 나도 슬쩍 안갚음 해주고 싶었지. 자네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줬나. 내 작은 도움이 자네 돈을 찾는데 일주할 수 있었다니 난 참 기쁘네. 자네 아주 똑소리 나는 딸을 둔 게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신 이장님께 저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살더니 선의를 결국 돌려받았네요 하고 웃더군요. 이후 딸과 사위는 사돈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위는 손 쓸 수도 없이 변해버린 자기 부모가 끔찍하다고 말했고 딸은 아버지인 제게 그런 짓을 한 사돈을 더 이상 부모로 모실 수 없다고 말했죠. 사위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혼자 살고 있는 막내 여동생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데 사위의 여동생 또한 많이 변해버린 자기 부모와 이기적인 둘째, 오빠에게 학을 떼군 자기 집가 더 이상 왕래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다행히 소송을 건 업체와 다른 업자들에게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밀린 대금을 주며 머리 숙여 사과를 했는데 사돈과 달리 그들은 정말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걸 알기에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죠. 딸과 아들은 여전히 공무원 생활을 하며 예쁜 손녀를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사위는 이은 가족 대신 더욱 저희 가족에게 정을 붙이려는 것 같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조은 왔습니다. 장어 좀 사왔는데 장모님이 좀 구워주시면 안 될까요? 장님, 장어 굽는 솜씨는 새내의 일 아닙니까? 이따 천남 들어오면 다가지 소주 한 잔 하려고 해요. 저와 아내는 살갑게 구는 사이가 특별하기도 하고 한편 안쓰럽기도 하죠. 더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 두 아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아들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리는 이 장님을 통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동의 축사에 일어난 화재 소식이었어요. 불이 어찌나 크게 났는지 돼지 3,000마리 중에 1,700마리가 넘게 폐사했다. 두고만 그땐 누가 범인인지 몰라서 범인도 못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요. 그중 한 명이 엄청난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고 도망간 모양이 있더래. 나중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니까 그놈인데 보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불이 난 그 다음날 이미 자기 나라로 출국해서 도망간 뒤였대. 그런 놈을 어떻게 잡나? 그러니까 평소에 남들한테 잘 좀 하지. 다인과 응보일세. 그 말을 들으니 이장님 말씀대로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이장님은 또 다른 놀라운 소식 또한 전해주셨죠. 그리고 그 집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 있지? 왜 그 집에서 같이 살던 애 못났던 자네 사이 동생 부부 말이야? 평소에 돼지 농작 물려받겠다고 그렇게 자기 부모 말이라면 대라도 뒤집어 깔 것처럼 굴더니 농장이 그렇게 되자마자 집에 있는 자기 부모 돈을 들고 튀었다. 글쎄, 김씨가 자네한테 돈을 뜯긴 뒤로 돈에 집착이 엄청나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다가 집에 숨겨두었나 봐.
그걸 평소에 눈 여겨봐뒀다가 집이 망할 것 같으니까 들고 도망간 거지. 아무튼 세상 말세다. 말세야. 안 그런가? 제게 그 소식을 들은 서인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돈을 아끼더니 결국 그 자식에게 돈을 빼앗기게 된 꼴이라면 씁쓸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의외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돈이었죠.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인지 확인을 못했었는데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돈이 제게 전화한 이유를 들은 후에는 사돈이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이나요. 동의 예비? 그제가 참 2년 전에 온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사돈 혹시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축사에 크게 불이 났습니다. 그때 일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간 데다 내 둘째 아들 부부가 또 거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아주 내 꼴이 우습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 이번에는 정말로 돈을 드릴 테니까 좀게 축사 좀 재건해주면 안 될까요? 다른 데다 물어봐도 부르는 돈이 억소리가 나니 지금 이런 형편에 그런 돈을 어떻게 낸다 합니까? 사돈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루유 돕는 거 좋아하시죠? 사돈, 제가 바로 그 부르유입니다. 제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원 내가 사도 말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행여 선불로 돈을 전부 준다고 한들 난 사돈 처녀 인생 우습게 하는 사람한테 한 푼도 견적 못 깎아줍니다. 남들보다 배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때 나한테 맡기세요. 그럴 일 없죠? 그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연락할 일 없는 거로 알고 이만 끊겠습니다. 아이, 말씀만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사돈이 그렇게 남을 배신하고 이기적으로 사니 옆에 있던 사람들도 자식들도 하다못해 고용했던 노동자들까지 죄다 사돈 뒤통수를 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앞으로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정직하게 좀 사세요. 아시겠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제게 저런 뻔뻔한 부탁을 했다는 걸 알면 사위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사위와 딸, 아내, 그중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착하고 부끄러움을 하는 우리 사위를 위해서라도 사돈이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사위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이 글을 마치며 적는 제 간절한 바람이네요. 저는 앞으로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게 된 사이를 제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만 불리는 악덕업자들의 행태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치 제 사돈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한 선행은 복으로, 악행은 화로 이러듯 자신이 한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중요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부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가슴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진부한 교훈이 제 사연을 통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